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브리핑 어떻게 이해를 할까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이 군사기밀이라는 게 있는데, 군사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 군기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비밀이 노출되면 안보에 큰 피해를 주고 적 또한 경쟁국을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받고 확인되면 처벌,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가급적 꺼립니다. 국방부 그리고 군 당국자들은 기자들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기자가 군사 기밀을 알고서도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기자가 비밀인지 알지 못하고 최초의 군사 비밀을 보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그 보도가 비밀이라고 확인해 준 뒤부터는 다른 매체가 또 보도할 때는 그 기자는 군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라고 하는 미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은 최근 한 20년 사이에 가장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말씀 내용을 보면 꼬치꼬치 캐묻는 언론이나 의심 많은 언론조차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파수꾼이다. 언론에 대해서 중요한 평가를 해줬죠. 하지만 언론은 나에게 펜타곤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문제점들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다. 이것도 언론의 이제 이점이죠. 관료 시스템과 보안 체제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얻는 것은 언론의 늘 도전이고, 이는 나도 함께한 도전이다. 이 군사 기밀이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도 고민이고 언론도 도전이다. 이런 국방부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 대변인 할 때 이를 어떻게 하면 알려줘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회적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프로토콜인데,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군사 기밀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맞다, 아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조차도 군사 기밀을 맞다, 아니다로 확인해 주면 군사 기밀 보호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놓은 방안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표현과 그런 정보는 없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특정 사안이 군사 기밀이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맞다는 걸로 알고 질문 또는 그 보도 내용이 맞으니 언론에서는 받아서 쓰시라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나 질문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 매체 보도 또는 질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기사화하면 오보가 된다. 이런 의미로 기자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국방부는 군기법과 관련된 이런 표현법을 출입 기자들이 새로 전입해 오면 알려주기도 하고, 국방부와 군 당국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당국자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소통이 부족할 경우 군 당국자들이 이런 표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 주체와 발표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주체 표현은 당국자, 관계자, 소식통 이렇게 나오고요.
발표에 대한 표현은 발표했다, 밝혔다, 또 알려졌다와 전해졌다, 밝혀졌다와 드러났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우선 보도 주체를 보면 당국자는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인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연하고 국방차관, 담당 실장,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장관, 차관, 그리고 실장은 핵심 당국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라는 표현은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인원을 통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식통은 듣는 게 벌써 멀리 들리죠. 마찬가지로 국방부의 조직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표현을 합니다. 가끔은 에둘러서 소식통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사안에 따라서 언론에 대해서 당국자, 관계자, 소식통 등으로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끔 회담할 때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 당국자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래서 발표를 하면 회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소식통 이런 식으로 둘러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표현인데, 발표했다와 밝혔다는 국방부 또는 정부 부처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졌다와 전해졌다가 있는데, 이것은 당국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출처가 애매모호할 때 등에 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밝혀졌다, 드러났다, 이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인데 당국이 사안을 뒤늦게 공개하거나 언론이 특종해서 어떤 숨겨진 내용을 보도할 때 밝혀졌다, 드러났다 이렇게 되고요. 정말 밝혀졌다, 드러났다라고 표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똥이 떨어져서 국방부나 정부 당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 활용도 합니다. 국방부는 사안에 따라서 관계자와 소식통, 그리고 알려졌다와 전해졌다, 이걸 조합을 하면서 어떤 사안을 풀어나가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이 세 번째는 이제 국방부의 브리핑 방식인데, 우선은 정례 브리핑입니다. 이 정례 브리핑은 본래는 제가 이제 할 때 월, 화, 수, 목, 금 이 일주일에 5번을 했습니다.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딱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좀 빠지자 이래가지고 월, 화, 목, 금으로 지금 정착이 됐고,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정례 브리핑은 문화부의 이 브리핑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하는 모든 내용이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리핑 시스템에 그 로그인만 하면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리핑 전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방부의 국장, 실장과 협조하고 장차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또 필요하면 대통령실 보고도 하고 타부처와 협조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서로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총리실에서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례 브리핑과 달리 이제 또 수시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 또는 수시 브리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방에서 도발하는 이런 사건이나, 또는 어떤 병사의 큰 사고가 났거나, 또는 뭐 헬기가 떨어졌거나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곧바로 브리핑을 합니다. 이때 특별 또는 수시 브리핑을 하고요. 사안이 좀 크면은 정례 브리핑이 아닌 시간에도 기자와 협의해서 별도 시간을 정해서 내용을 확인을 잘 해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 브리핑하는 것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계속 상황이 진전되는 거에 맞춰서 계속 또 브리핑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인데, 아마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는 것은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고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사실 국방부 같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요 정책을 홍보하거나 또는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예비 지식을 학습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되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 등이 있을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특히 수요일 날 점심때를 활용합니다. 뭐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말로 쓰면서 샌드위치나 김밥을 뭐 사놓고 기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덜 바쁜 시간에도 또 합니다. 사례로는 북한이 동창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핵실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이 상황이 약간씩 국제사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언제 북한이 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장거리 로켓의 특징이 뭐고 어떻게 발사하고 그 상황이 어떻고 또 핵실험에 대해서 핵실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번에 예상되는 핵실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런 파장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우리 언론 특히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기사를 정확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또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이제 설명들을 해주죠.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주요 설명 내용은 사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재발 방지책, 그리고 발전적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이해하고 우리 말하자면 국방부나 정부 당국도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킴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브리핑 방식입니다. 그리고 브리핑 원칙도 있습니다. 이 브리핑 원칙은 사실 매우 중요한데 우선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윤석열 정부 같으면 윤석열 정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였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 부처 정책과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어떤 점수를 취직하는데 점수를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성가족부랑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여성가족부랑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협의를 하지 않고 하면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대하는 발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이게 서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충돌이 생기면 언론에서 왜 이런 문제를 의논도 하지 않고 보도를 했냐, 발표를 했냐,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마나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 간 마찰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되고 사전 협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 할 때는 항상 정책 수요자는 국민이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 보도자료를 쓸 때도 발표하는 보도자료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생 정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는 정책 실현이 되도록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정책 실현이 됐는지 언론과 현장 확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국방부의 대응 절차도 있습니다. 우선은 특정 매체가 특종을 해가지고 혼자 보도를 했다든지 또는 언론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하고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대변인실은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해당 부서에 그 사건 상황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사실 확인하죠. 이것도 복잡합니다. 항상 그 해당 부서는 불리한 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또 대변인실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해당 부서, 담당 부서와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고위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과연 이 내용을 그냥 쉽게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 해결 대책까지 내놔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처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른 부처와 행정부와 이제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작성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윤독해독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됐다 싶으면 언론에 이제 공개 브리핑 또는 수시 브리핑 등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 위기 대응반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종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 땅에 포탄을 쏜다든지 천안함 사건과 같이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함정을 의뢰로 쏘아가지고 물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는 무장 탈영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전투기가 떨어져서 민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각종 상황이 하여튼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국방부는 위기 대응반을 발령하는데 그와 함께 우리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도 공보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국방부에는 다양한 또 언론 대책기구도 있습니다. 대변인실 주관으로 각 국실 그리고 합참 등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구성합니다. 또 현장 대응반 및 기동 지원팀도 있는데 이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사단과 군단급 제대에 설치합니다. 또 상황이 좀 더 복잡하면 현장에 공보팀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합동보도본부도 있는데 이 보도본부는 규모가 큰 군사 상황이 발생할 때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당시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강릉으로 침투했을 때죠. 그때 강릉에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합참 또는 지역에 설치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합니다.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 보도 준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 당국도 이제 늘 까먹는데 알고 있어야 되고 언론에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큰 사건 사고, 특히 이제 도발 사건, 북한의 도발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초기에 통합 방위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문제인데 이때 언론이 이 사건이 발생한 무장공비가 들어있는 그런 곳에 이제 당연히 취재하러 들어가겠죠. 이런 작전 지역 출입을 하면 작전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또 언론 우리 기자들이 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 위기 시 군 취재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군 당국은 상황에 관한 정보를 이 준칙에 따라서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군사 기밀 유출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그리고 이제 언론이 서로 협조를 하도록 이 보도 준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준칙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기자협회 등이 1년가량 논의를 거쳐서 제정했었습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국방부와 언론 간의 신사협정입니다. 엠바고와 오프 그리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엠바고 브리핑이란 한국기자협회의 정의로는 언론계에서 시한부 보도 유예를 뜻합니다. 엠바고는 기자들끼리 또는 기자들과 취재원이 정해진 기간까지 어떤 사안을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성립이 됩니다. 그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엠바고는 국민의 알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통제하는 것을 취재 기자들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국방부의 경우는 방산 수출, 해외 피랍 사건 대응, 군 임명 사건 사고, 그리고 외국과 협상 결과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이 엠바고는 국방부 등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일단 성립되면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사례가 아데만 여명 작전입니다. 당시에 엠바고를 위반한 A사가 재판을 걸었는데 그 판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엠바고 자체가 취재원에 반복적으로 엠바고 요청을 했고 개별 사안마다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엠바고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취지를 존중해서 보도 유예에 응할 의무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엠바고를 일단 걸리면 그걸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 더 레코드 브리핑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비보도를 전제로 하는 비공식 발언을 뜻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협상 등에 따라서 군사 기밀이지만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려져야 할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프 더 레코드의 반대는 온 더 레코드입니다. 온 더 레코드는 설명하는 모든 것을 다 기사화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인데 정부 등의 특정 사안과 관련된 설명하는 방식 가운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익명으로 보도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경우는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등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조짐이 있거나 중대한 도발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등에서 중요한 사안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 이해 차원에서 미리 설명해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방부 브리핑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방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군사기밀, 그리고 다양한 사건, 사고, 북한 문제, 방산 문제, 해외와의 협조 문제, 군내 각종 사건, 사고 이런 등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과 관련된 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혹시 앞으로 국방부 출입하시면 잘 활용해서 좋은 취재하시고 좋은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